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윤 대통령 폭탄 발표,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려요. 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즉 강남 3구 용산 조정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3법 폐지를 통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 18개 폐지와 신혼부부와 노인 복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국토부의 전세제도 축소,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대책까지 망라한 종합대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타임인가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금요일 윤 대통령 폭탄 발표,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려요. 자, 지금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물론 집값이 폭락을 하면 좋은데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폭락만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윤 대통령 규제를 우선 해제하는 카드, 그리고 그 해제에서도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여건 회복세. 그러면 규제 해제할 게 세 가지예요. 강남 3구, 용산, 이거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 없애는 거하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부분별로 해제하는 거하고, 자, 부동산 3법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물론 부분적으로 해제한 것은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 자, 이 세 가지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 우선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죠. 먼저 강남 3구 용산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지금 여기는 실거주를 해야 할 곳들이죠. 실거주가 폐지된다는 뜻이죠. 2년만 보유해도, 전세끼고 투자해도 비과세. 자, 부동산 하락장, 지금은 부동산이 막 폭등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뭐 하락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하락이지만 서울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유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제, 아묘목성이라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그리고 기타 용산 일대, 삼성, 대치, 청담, 잠실,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를 없앰으로써 이제 의무 실거주, 이 부분이 무주택자들에게 이제 해당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묘목성 4월 26일, 그리고 여의도, 이제 그 다음에 강남은 6월 22일, 이때 날짜 돼서 폐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게 결정되는데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 부동산 3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건 지금 논란이 많죠. 지금 공사비도 올라가가지고 초과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지금 모자라서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공사를 못해서 재건축 집값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외곽에 있는 것들, 수도권, 지방, 서울 외곽. 그런데 무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딴 걸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이걸 없애려고 하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건 이미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거, 유망지역 분양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자유로 하겠다. 세 번째, 안전진단. 자, 이것도 이제 구시대적인 착상이죠. 왜? 그전에는 막 재건축만 되면 막 폭등을 했어요. 그것도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을 때 얘기지. 그러니까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냥 30년 되면 웬만하면 용적률도 대폭 할인. 자, 넘어가시면 윤 대통령이 이것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혜택도 쏟아냈어요. 각종, 꼭 부동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18개 부담금 폐지, 규제 완화하고 중기적으로 지원한다. 자, 부담금 18개가 뭐냐? 동시에 폐지를 한다고 했고, 바로 폐지가 안 되면 우선 감면부터 스타트.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 납부금, 그리고 면제 대상이 원래 2세에서 2세였는데 12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 이게요, 상당히 많아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부담금을 없앰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놀러를 가든 뭘 하든 상당히 혜택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노인복지,
모든 타겟이 지금 신혼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고, 또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자, 신혼부부, 전세 상향, 합산소득, 즉 너무 막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걸 대폭 완화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소득이 적든 많든 신혼, 오히려 결혼 안 한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뭐 대출이 됐든 또는 금리가 됐든 혜택을 왕창 주겠다. 자,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실버타운, 지금 너무 비싼 곳들 많죠. 이것들을 아주 싸게 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자, 노동 문제, 노조에 가입 안 한 분들도 많아요. 노조도요, 돈을 내야 노조 가입돼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입이 안 된 정말 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 지원 방안까지 마련. 자,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규제 263개나 돼요. 이걸 유예시키거나 폐지시켜버리겠다. 쓸데없는 규제들. 소상공인 지원 무려 42조 원. 이걸 자금을 공급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제자리로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PF 리스크 관리, 지금 PF가 심각하잖아요.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기 전에 뭐 이금융권이나 개인이나 또는 건설사나 이걸 관리하겠다. 자,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걸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자, 규제 지역을 이제 해제하겠다. 뭐 조정 투기 지역 해제. 지금 다 해제했고 강남 3구 용산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자, 분양가 상한제 지금 웬만한 거 다 없앴잖아요. 신도시 외에 분양가 다 자율인데 이제 신도시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군사시설 그린벨트 해제. 얼마 전에 대규모 군사시설 해제시켰죠. 지역경제 활성화. 자, 재건축 규제 철폐. 30년만 되면 대폭 용적률 완화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했던 걸 재건축으로. 자, 재개발도 속도감 있게 모아타운으로 완화. 이제 재개발이 앞으로 서울에서는 뜨거울 거예요. 자, 비아파트 혜택. 아파트의 혜택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잖아요. 많이 뛰니까. 근데 비아파트. 그 전에 찬밥 대우만 받았던 비아파트들. 뭐 신축 빌라라든가, 뭐 단독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얘들이 아파트가 되든 아니면 그대로 짓든 타운하우스로 변모를 하든 상당히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금리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함으로써 무주택자들에게 특히 더 완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돈을 많이 대출을 받아도 크게 부담이 없게끔. 한국은행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한국은행, 국토부, 서울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대통령 이야기는 했으니까. 자, 한국은행 주담대 3에서 6%대 대출 금리 통보에 화들짝. 뭔 말이냐? 한국은행은 쉽게 금리를 내릴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과 연동을 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자, 주담대 금리 폭등. 왜? 아직도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내용이죠. 집값 상승을 막으니까. 2018년 시중은행 주담대 3.76 대출. 자, 24년 대출금리 지단정 해가지고 변동금리 6.5. 어떻게 된 게 6.5 금리. 지금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변동금리. 또 대출도 많이 안 해줘요. DSR, 스트레스 DSR 뭐 이런. 여기 보세요. 가상금리 3.28. 본인이 생각했던 금리보다 2배가 비싸니까 헉 하는 거예요. 원리금도 급등하고. 가상금리 평균 3%대, 전북은행은 7%만, 가상금리만 7%대. 이게 말이 됩니까? 5대 은행 가산, 신한이 2.23, NH농협 2.74, 우리 2.97, 하나 3.36, KB 3.66.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지금 가상금리예요. 그러면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으면 그 금리 플러스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세겠죠. 그럼 금리가. 자, 스트레스 DSR. 뭐 금리 높아도 많이만 내주면 다행인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많이 받지도 못해요. 대출을. 전체 상환액 소득 대비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도입, 가상금리가 그래서 6에서 8%까지 또 나오고요. 금리 동결, 채권금리 영향, 그래서 고금리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었냐? 전세 폐지, 갭 투자 폐지. 이게 인위적으로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전세가 쉽게 폐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전세라든가 갭 투자를 줄이려면 이거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도 보자고요.
자, 원희룡도 박상우도 질탄 전세도 폐지할 수 있나? 그래서 은밀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얘를 폐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에스크로. 자, 에스크로가 뭐냐면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를 관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다 쓰든 어쨌든 했다가 나중에 자 나갈 때 돈을 돌려주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돼요. 자, 여보세요.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금융신탁사에 예치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늘어나면 전세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갭 투자도 금지되겠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임대도 이제 나와요. 먼저 전세 폐지, 부작용 많다.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문제점. 위험에 노출됐죠. 항상 전세 사기. 또 부자들이 갭 투자를 악용해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장기 임대, 전세 대신에 민간 장기 임대를 활성화해서 아주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에스크로는 금방 설명했고 갭 투 금지. 전세가 폐지 안 되면 갭 투자라도 인위적으로 금지. 에스크로 제도 도입 시 집주인은 갭 투자 자체가 안 돼요. 왜? 은행에서 관리하니까 돈을. 갭 투자 금지. 전세가 존속하는 한은 갭 투자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없애겠다. 전세 대출 금지, 대출 부작용, 전세 폐지 시 같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추진하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이게 지금 이 표어성이고 이게 사실상 현실화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뭐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니까 20년 지나도 폐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떤 결정적 계기가 나오지 않은 한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지속 추진. 또 서울시, 이번에는 서울시 입장에서 자, 용적률 300% 넘어도 재건축.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없앤다. 이제 용적률, 왜냐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1000만 원? 정말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공사비. 그러면 이거 뭐 분양가 아무리 고분양가 때려도 남는 게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도 높여서 남도록 만들려고.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용적률 300%를 괜히 정부가 해줄 것 같아요. 뭐 기부 체납, 임대 의무로 뭐 25%를 해라. 물론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여기다가 셀에 넣으면 솔직히 뭐 용적률 대폭 높여가지고 재건축 해도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서 막 기부 체납이라든가 임대 옛날 그 사고방식으로 여기서 뜯어내려고 하면 계속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 같은데 가뜩이나 공사비 때문에 재건축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걸 뜯어먹으려고 그래. 오히려 다 풀어주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뜯어낼 게 아니라 뭐 기부 체납을 하고 뭐 거기에다가 25% 무조건 의무적으로 임대. 그럼 누가 300% 넘겨가지고 재건축 하려고 하겠어요? 남지도 않는데 별로. 한 바보 같은 발상을 너무 많이 해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용적률 상향, 300% 넘는 재건축, 용적률 제공. 아무튼 기부 체납이든 임대 이걸 없애야 돼요. 그거 조건으로 이거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재개발 접도율 완화, 보존 개수 용적률 상향, 역세권 중심으로 전주거까지 용적률 상향. 그럼 아주 좋죠. 그런 단서만 안 달린다면. 사업성 개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10에서 20%. 이게 20에서 40%까지 확 늘어나네요. 현황 용적률 범위 확대, 1.2배 추가 제공, 공공기업 부담 완화, 1종, 2종, 3종, 이게 3종은 준주거지구, 수혜지역, 강북권, 상계주공, 월계, 미미삼, 성산 이런데 지금 엄청나게 수혜를 보겠죠.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의 대부분 밀집된 곳이니까 뭐 음마, 성경 1, 2차, 미도, 압구정 등등등. 뭐 이게 부자 동네만이 아니라도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 300%까지 해주고 너무 돈을 뜯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기부 체납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이런 걸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앞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시골에 있는 중소도시에 있는 재건축이 제대로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반 분양을 하는 거니까. 강남, 은마, 성경 1, 2차, 미도 압구정 이런 애들도 뭐 여기는 돈 이제 많은 곳들이니까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자, 한국은행 폭탄 발표. 얘들이 집값에 대해서 참고로 이렇게 말을 했죠. 2025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주택경기 하락 3분기 실물경기 지금 GRDP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5년 내년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집값 현재보다 한 20% 30% 더 떨어진다는 뜻인데 진짜 그렇게 갈지는 봐야죠. 자,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한다. 와, 그럼 뭐 12억짜리가 지금 10억까지 왔으니 2015년이면 12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국은행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 자, 경기위기 3대 경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PF는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정말 경기 위기가 터질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자, 해외기관 한국부동산경고 5주 가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죠. 피치 성장률을 하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뿐만 아니라 뭐 A- 유지, 경기는 둔화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 또는 건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짜게 신용 강등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S&P 금리 인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안 된다. 미래에셋 한두 신용 강등 해버렸고요. 자, BIS는 집값 부채를 노골적으로 경고했죠. 자, 가계부채 100% 이상이다. 금융 취약하다 우리나라가. 민간 부채,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가 세계 1위다. 자, IMF 금융기관 경고. 금융위기까지 경고했어요.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또 금융이 부실하다. 특히 이금융권. 자, OECD 한국 2.3, 2.2 성장률은 또 하향. 지금 회복 단계에서 하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가는 또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물론보고 국가부도를 또 언급을 했죠. 선진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48인가게요. 보통 개도국은 국가부도 나도 표도 안 나요. 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 이 시간에도 국가부도 일어난 나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수십 군데씩 있으니까. 근데 선진국은 달라요. 전염성이 더 커집니다.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포함됐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 윤 대통령 폭탄 발표. 아무튼 자, 부동산 단순 활성화가 아니라 무주택을 위한 그런 제도도 같이 병행한다. 그게 차이점이죠. 자, 이 폭탄이 결국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까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언뜻 보면 집값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무주택자들에게 싼 가격에 더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